딱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른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특정 경험을 하지 않아서 후회했다기보단 나를 조금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 같지? 혼자서도 못 지내나? 라고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TCI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하냐, 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래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20대 초중반을 꼭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저도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참고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특정 경험을 하지 않아서 후회했다기보단 나를 조금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만 23세부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가장 잘 맞는지를 깨닫고 난 후로부터 나름대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른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TCI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질을 의미하는 템퍼런트와 성격을 의미하는 캐릭터가 더해져서 TCI 검사라고 부릅니다. 기질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양육된 환경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지하고 내가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편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성격이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TCI 검사에 의하면 기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자극 추구, 두 번째 위험 회피,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 네 번째 인내력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당 기질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극 추구는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자극에 끌리는지를 의미합니다. 자극 추구가 낮고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관습적인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죠. 한편 사회적 민감성은 공감 능력, 개방성, 친밀감, 그리고 독립 혹은 의존 등등으로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어떠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력은요, 우리가 흔히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근면, 끈기, 야망, 완벽주의 등등을 포괄합니다. 성격도 한번 볼까요? 성격은 크게 자율성, 연대감, 그리고 자기초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율성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연대감은 조직 등에 소속이 됐을 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융화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초월은 창조적 자기망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은 제가 자막으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 TCI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입니다. 우선 TCI 검사는 전국의 상담센터나 혹은 정신의학과 등등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MBTI 검사와 달리 개인 스스로는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정식으로 구매하신 후에 검사 결과까지 해석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이 TCI 검사를 통해서 나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아웃풋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TCI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하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는 낮아요. 한편 B라는 사람은 자극 추구는 낮고 위험 회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의 목표와 추구하는 진로가 같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같을 수 있겠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진로를 골랐을 경우 거기서 오는 괴리감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격이면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사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기획이나 마케팅 등등으로 끊임없이 아웃풋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업무가 잘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경험해 보면서 또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이걸 직무에 녹일 수 있는 직무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증권사나 IB 등등이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자극 추구가 낮고 위험 회피가 높은 분들은 새로운 업무에 도전을 한다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인풋을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것을 크게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서 사무나 행정 업무를 주로 맡는 게 조금 적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MBTI도 중요하지만 MBTI는 우리의 기질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TCI 검사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진로를 세우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든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TCI 검사를 통해서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를 말했잖아요. 아까 예를 든 A와 B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케이스였지만 한편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을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굉장히 엔진이 높은 차인데 브레이크도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사업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함에도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감당을 못하지? 라고 나를 탓하기보다 나는 자극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불안하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긍정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질 중에 한 가지 사회적 민감성의 경우는 거리두기 친밀감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과 의존 항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거리두기와 친밀감 중에서는 거리두기에 조금 더 가까운 유형입니다.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는 게 좋긴 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길 원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독립과 의존을 바탕으로 했을 땐 의존은 조금 더 가까워요. 뭐 제가 특정하게 누군가에게 기대는 느낌은 없지만 완전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크게 외로움을 느끼는 성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와는 저의 사적인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등 거리를 굉장히 두려고 해요. 하지만 애인이라든지 굉장히 친한 친구라든지는 좀 감성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난 왜 이렇게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 같지? 혼자서도 못 지내나? 라고 날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질적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조금 의존도가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성격은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를 포용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메타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TCI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가면 좋겠어요. 기질은 타고난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기질의 정도는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TCI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저의 인내력이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2023년 8월에 했을 때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내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표한 것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좌절했을 때는 인내력과 자율성 등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나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나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초중반부터 TCI 검사를 활용해서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찾고 두 번째, 나의 기질과 성격 중에 충돌되는 요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세 번째, 시계열적인 변화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를 포용한다면 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영어 공부나 연애보다 이렇게 나를 알고 있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경험을 하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바로 결핍 관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TCI 검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나 기타 게시물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